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찬 녀석들의 김지혜입니다. 저희가 또 수요일 11시 어김없이 또 찾아왔죠. 오늘도 50분만 방송을 하도록 하는데요. 50분 안에 들어오셔야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 QR코드 넣어주세요. 네, 여기 QR코드가 나오실 거예요. 네,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뜨실 거예요. 링크 뜨시면 링크 누르시고 그대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에 저와 그리고 김원기 전문가님 그리고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세 분이서 공약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아침 시황이나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있는 교육마저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50분 안에만 입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뜨시면 누르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십니다. 오늘은 오치열 전문가님 없이 김원기 전문가님과 같이 하게 됐는데요. 네, 인사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오치열 전문가는 없고 제가 나왔습니다. 뭐 얼굴마다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좀 서운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오늘 좀 기발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오늘 김지혜 전문가랑 시장에 대한 좀 저희들만의 그런 의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 보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열 전문가님이 얼굴 마담인가요? 그래도 좀 생겼잖아요. 저 아니에요? 예? 저 아니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오치열 전문가가 조금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네. 전 줄 알았잖아요. 아, 그래요?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오치열 전문가가 좀 생기긴 생겼으니까. 네. 날씨 요정이 예언한 대로 오늘 역시나 비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일단 8월 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우천이 들어올 것이고, 그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그 폭풍, 예를 들면 뭐 태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동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태풍이 불어올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뭐 일본 쪽으로나 중국 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고, 아니면 우리 예전에 지금 최근 들어서 동해안 쪽에서 태풍이 하나 생겼다가 지금 없어진 상태죠. 하지만 밑에 남부 지역에서부터 다시 한번 또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태풍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들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폐기물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좀 심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로 하여금 좀 보존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도 그렇고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그랬죠. 그러면 저희 종목들도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지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네. 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뭐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네. 금요일장이 빠졌었고 네네. 그리고 월요일장은 휴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화요일장마저도 빠졌어요. 네네. 네, 그럼 우리의 지수, 우리의 주식 전망 어떻게 네. 보시고 계신지? 저는 일단 지금 솔직히 증시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지금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연이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매도세들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끊기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증시가 회복되기에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상승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서 코스피 시장이 오르면 코스닥 시장 떨어질 거고요. 코스닥 시장 오르면 코스피 시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을 좀 많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차피 하락은 있어도 상승을 동반한 하락을 할 건데, 그렇죠. 그러면 어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60일선을 깨버렸단 말이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전에도 우리가 팬데믹 상황 이후로서도 코스피나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뭐 21선과 60일선을 자꾸 툭툭 건드려주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맞고 이 반등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당장 꺾일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후에 제가 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이 다음에 종목에 있어서 테이퍼링이나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언급을 한번 드릴 겁니다. 제가 그거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들이요. 특히나 또 이제 혹시라도 우리 증시가 빠졌을 때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디즈니 관련주. 디즈니는 이제 재료가 죽지가 않았죠. 살아있는 재료와 그리고 혹시라도 빠질 우리 증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줍줍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의 수익률 한번 보고 가도록 할 건데요. 네, 수익률 한번 볼게요. 네, 수익률 저희 누적 수익률이요 543.11%입니다. 500%가 넘었는데요. 저희가 또 1000%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 자리, 이 시간에 항상 이렇게 모여서 방송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겠죠. 1000%가 넘어서 저희가 리셋 한번 하고 다시 500%가 넘는 수익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장이 빠지더라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고 디즈니 관련주 지금 재료가 죽지 않았는데 디즈니 관련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또 6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떤 수익률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드렸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CIS로 최근 수익률이죠. CIS로 30% 이상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CIS는 저번 주에 공약드린 2차 전지 관련주죠. 2차 전지 관련주로 굉장히 저점에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오르는데 CIS도 같이 동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수급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늘었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약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저번 주 추천주인 CIS로 30% 수익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익률 한번 볼 건데요. 그 다음도 SNU로 또 수익을 드렸죠. SNU로 또 15%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45% 수익 드릴 수가 있는데요. SNU 지금 나오고 있죠. SNU로도 15%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SNU 같은 경우는 김원기 전문가님의 교육할 때 드렸던 종목인데요. SNU로도 15% 펌핑 나와주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45%라는 수익 안전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건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제 밑에 보이시죠? QR코드예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뜨실 거예요. 링크 뜨시면 링크 그대로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있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혹시라도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샵 3989로 종목 요청, 김원기 전문가님 종목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렇게 수익률 한번 알아봤고요. 김원기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이 디즈니 관련주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소개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네오위즈 홀딩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오위즈 홀딩스 밑에 그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밑에 바닥 구간에 떨어지고 네오위즈 홀딩스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를 모두 반납하고 자리를 다지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왜? 이제 네오위즈에서 신작 게임이 나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안에 자회사로 있죠. 네오위즈가 게임 신작을 냈는데 블레스라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블레스가 처음에는 뭐 그렇게 큰 흥행이 예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게임을 제가 직접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전 예약자들이 굉장히 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네오위즈 홀딩스가 지금 주가가 바닥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달 전쯤 해서 추천을 드렸고 이게 바로 슈팅이 나와서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상했던 것보다 슈팅이 좀 빨리 찾아온 바람에 우리가 빠르게 슈팅을 확보하고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는데, 다음 종목도 지금 게임주들 또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제가 뭐 교육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디즈니 플러스 11월부터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디즈니 플러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 에이, 없어요. 아, 그럴까요?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난리가 났는데 디즈니 그런데 관련주가. 오늘 우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없죠. 그런데 이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간에 이런 그 치열한 그 불꽃 튀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그 국내 그 시장 점유율은 일단 넷플릭스가 월등히 높죠. 아직 우리나라의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11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됩니다. 왜냐면 그 시기가 아무래도 명절 그 시즌을 비롯해서 좀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게 벌써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일단은 뭐 11월에 시작은 된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넷플릭스를 뛰어넘을 만한 뭐 그런 좀 흥행할 수 있는 그런 OTT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OTT 시장 점유율 추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 시장입니다. 넷플릭스가 일단 28.4%를 차지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독점권들이 있었는데, 이런 독점권들은 결국엔 디즈니 플러스가 다시 뺏어올 것이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현재 가지고 있었던 그 컨텐츠들이 있죠. 이 컨텐츠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부터 벌써부터 컨텐츠를 막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음 화면 보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랑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왜 관련이 있냐면요, 셋톱박스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셋톱박스. 뭐 어떤 셋톱박스라고 하면 우리가 리모컨으로 TV 밑에 또는 TV 위에 달려 있는 거죠. 거기에다 리모컨을 입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채널이 바뀌고 음성 인식도 되고 하는 그런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벌써 이 얘기 하면은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지역별 수출 현황입니다.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일단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당연히 공략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일단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셋톱박스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 말고는, 국내에서는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셋톱박스 자체를 생산하지 않는 그런 해외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반기 대비했을 때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를 제외하고 북미나 뭐 남미 또 그리고 뭐 중동 국가까지도 계속적으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추세를 좀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수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단점으로 좀 뽑힐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 수주 계약이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는 있지만 각 주문시 개별적으로 오더를 수령해서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 계약을 하고는 있지만 장기 계약을 하지 않고 오더가 들어왔을 때만 생산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실적을 봤을 때 높게 측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때로 보면은 낮게 측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에 약간 희로애락이 좀 많이 담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주식 하실 때는 별로 좋지 않아.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전망치, 기대치, 이슈나 재료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디즈니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IPTV 관련돼서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의 이 그 컨텐츠들을 독점 이 계약권들을 지금 다 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겨울왕국 또는 뭐 미녀와 야수버, 인어공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마블 관련된 그런 영화들도 있겠고요. 뭐 아이언맨이나 헐크 막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픽사에 있는 토이스토리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다, 전부 다 이게 디즈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었던 것들 또는 우리 뭐 시즌이나 뭐 KT에서 나온 시즌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나요? 뭐 왓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에 관련된 모든 마블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다 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넷플릭스도 가입을 하고 디즈니 플러스도 가입을 하는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를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면 결국엔 디즈니 플러스를 다시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되냐면요. 우리는 컨텐츠에 중독돼 버린 사람들이면 어쩔 수 없어요. 마블에서 영화 뭐 나온다고 하면 영화관 갑니까 안 갑니까? 코로나를 뚫고라도 갑니다. 흥행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보증을 하잖아요. 마블에서 나온 영화는 뭐 예고편 안 봐도 재밌다. 무슨 시나리오인지도 안 봐도 재밌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런 그 영화 컨텐츠들이 너무나 잘 나오다 보니까 또 CGV 뭐 요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기대치도 좀 강하게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다음 화면 보면 12% 상승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윤석열 관련주로 뽑혀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테마에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겹겹이 테마가 있다라는 거죠. 재료가 뭐 하나가 빠지면은 뭐 하나가 바로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가급적이면 담을 때 겹겹이 테마로 이렇게 담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 테마는 좀 같이 안 겹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악재가 있으면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내가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똑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좀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치 테마랑 엮이지 않은 거. 만약에 정치 테마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 관련된 것만 투자를 하세요. 만약에 어떠한 정치인과 관련돼 버렸죠. 관련돼 버린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실적이나 뭐 이런 걸로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정치 관련된 거는 가급적 좀 빼고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화면인데 오늘자에도 하락이 나오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어차피 좀 빠질 겁니다. 뭐 안 빠지더라도 보합장이고요. 예, 뭐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강보합권에서나 뭐 마감이 되지 큰 상승이 절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차트 보시면은 동그랗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부분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11월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셋톱박스의 판매량도 증가할 거고요. 벌써 이 회사들은 지금 셋톱박스를 벌써 생산을 해놨어요. 리모컨에 넷플릭스 들어가는 거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디즈니 플러스 입력하는 것까지 모든 기계는 생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돈 갖고 이제 공급 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3분기 실적에는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지혜 전문가는 뭐 요 그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사실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계속 봐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료가 죽지 않았고 네. 재료가 죽지 않았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 여력이 있죠. 한 번씩 10% 그리고 15% 20% 튀어줄 수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더 봐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저희가 공략한 거잖아요. 오늘자에서도 좀 하락하다가 지금 양봉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저는 이 종목 지금 당장 말씀드리자면 더 내려올 거고요. 이 종목 말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상품화 캐릭터 상품화 돼서 이런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 우리나라 그 케이팝 문화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차트들을 다 대조했을 때 이 기업이 가장 적당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좀 확인했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가격적인 부분은요. 네. 저희가 사실 땡땡땡땡땡땡땡땡인데 사실 모아가는 종목이에요. 모아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잡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나도 같이 모아보고 싶다. 나도 수익주 같이 가져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제 밑에 보이시죠? 저기 카톡 밑에 노란톡 밑에 보이실 텐데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뜨실 거예요. 링크 뜨시면 그대로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면 저희가 첫 번째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종목 플러스 윤석열 관련주 그리고 또 지금 빠져도 언젠가는 디즈니 플러스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슈팅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겹 테마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실적까지 좋다고 하는데요. 실적 장세에 가도 밀리지 않을 그런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뜨시면 그대로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김원기 전문가님이 첫 번째 종목 바로 알려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네. 언제쯤 상승이 가능할까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번 주까지는 솔직히 깜짝 이렇게 반등장이 한 번은 오겠지만 계속적인 추가 하락 장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하락 장세에서는 절대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무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난 지금 시간 날 때 투자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천천히 분할 매수로 사서 모아 가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100만 원 전부 다 올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0만 원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씩 끊어 가지고 나눠서 투자를 하셔야 천천히 떨어지는 주가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디즈니 플러스 말고도 지금 우리가 사서 모아 가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삼성전자 많이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관련된 거는 지금 방송에서 이거 떠들다 보면은 방송 시간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끝 마지막에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신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2부 때 또 금리 관련주 갖고 왔잖아요. 네. 네. 또 이것도 설명할 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네. 하이닉스 이런 그렇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2부 때 설명드릴 거고요. 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선 재료가 있다면 테마에서도 가장 강력한 테마를 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디즈니 플러스가 우선 디즈니 플러스 대장주고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실적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언제든지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뜨시면 그대로 누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마치고요.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금리 관련주 가져왔으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고정해주세요.
네, 2부 때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1부 때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2부 때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 저번에도 금리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엄청 인기가 없었어요. 오늘도 인기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있는 대출, 그리고 또 뭐 은행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테이퍼링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재미가 없으시죠? 재미가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부 때는 금리 관련주 가져왔는데요. 저희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밑에 보이시죠? 밑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뜨실 거예요. 링크 뜨시면 누르시고 그대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첫 번째 가져온 디즈니 플러스 종목 그리고 2부 때 가져온 금리 관련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김원기 전문가님 수익률이 최근 수익률 굉장히 좋았는데 네, 조금만 알려주세요. 수익률이요? 네, 조금만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좀 계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쌓아가다가 저희가 초기화도 하고 뭐 좀 많고, 제가 예전에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뭐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수익을 저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좀 이렇게 좀 찢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최근에 저번 주 방송에 했어요. 저번 주 방송에는 CIS 있죠. CIS가 방송하고 나서 방송날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이상 많이 상승이 나왔고요. 이것을 저희가 솔직히 시장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CIS가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SNU나 뭐 OLED, 우리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반도체나 OLED 시장은 제가 이제 이 사이클이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OLED 시장을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너무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슈는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거는 뭐 더 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2, 3주 뒤에 뭐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업에 이제 관여를 할 때 그때 조금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건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노란톡방을 일단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오치알 전문가나 김지혜 전문가도 거의 관련된 내용들을 시장 브리핑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수익률이 62%인데요. CIS로 30%, SNU로 15%,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로 17% 수익률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62%, 단기간에 62% 이런 수익률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밑에 보이시죠? QR코드예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뜨시면 그대로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져온 김원기 전문가님 종목 바로 오픈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매수가 정확하게 잡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공략주 굉장히 오늘 갖고 온 공략주 매수가 정확하게 가져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금리 관련주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일단 노란톡방에 오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JP모건이나 뭐 미국에 있는 그 금융투자자 뭐 이런 좀 많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솔직히 말하면 SK하이닉스는 이제 방어 구간이에요. 이제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서 다시 한번 하락장은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상승 흐름으로 이제 패턴이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고,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뭐 수급량 자체가 솔직히 말도 안 되게끔 개인이 다시 한번 주워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동학개미 운동을 비롯해서 개인이
삼성전자를 사 모으면서 주가를 방어를 했었죠. 지금 또다시 그러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와는 좀 시장이 좀 다릅니다. 전에 김지혜 전문가가 언급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용을 끌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신용을 끌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손해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서 이 커트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물량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르르 쏟아집니다. 이런 거를 또 우리 같은 또 줍줍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다시 지금 개인 매수세가 좀 늘어나는 게 줍줍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즉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닫힌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매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씩 주어가기 쉽다. 지금 장세가 지금 그런 장세예요. 떨어지는 장세,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크게 뭐 눌러주는 그런 장세도 나오겠지만 그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사 모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단기를 보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가격 살 때 담아 놓으시는 것도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두 번째 종목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두 번째 종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땡큐 앨런. 금리 인상 발언에 은행 또는 보험주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니 델런 예, 재무장관인데 이 백발의 이분을 혹시 죄송합니다. 이분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화면에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은 손을 발발발발 떱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4월부터 5월간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이 발언을 했어요. 금리 인상이 좀 빨리 와야 될 것이고 테이퍼링이 그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 테이퍼링 지금 우리가 뭐 내년에 시작된다. 금리 인상도 내년 말에나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니 델런 그 얘기를 바로 단칼에 단호박을 한번 쳤죠.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금융 투자자들 좀 큰 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니 델런이나 이런 재무장관이나 좀 높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페드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 무언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자마자 땡큐 앨런 이 얘기 저도 솔직히 그때 보험주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갖고 있었는데 제니 델런 말 한마디에 5월 초부터 이렇게 4월 말에서 5월 초부터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심리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살짝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요. 인플레이션 오면요. 주가 시장 폭락장 또 나올 수 있고요. 또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노란톡방에서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노란톡방을 들어오시면 제가 요거 관련된 거 소비자 물가지수가 왜 오르고 올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떨어질 때는 또 어떤 게 좋은지 요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물가지수가 오를 때 뭘 사야 되고 물가지수가 떨어질 때 뭘 사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주식시장을 뭐 보시는 분들은 항상 대부분 뭐 실적만 봐야 된다. 뭐 어떤 분들은 수급만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한 가지 종목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거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런 거 어떻게 보는지. 내가 한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사고 싶은데 A라는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교육을 해드려요. 또 내일 저녁에 또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교육을 지원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상.
이렇게 빨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죠. 페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뉴스 요즘 아침 뉴스 보면요, 이 사람 얼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 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준에서 우리 그 예를 들면 뭐 양적 완화, 뭐 테이퍼링, 뭐 이런 거를 이 사람의 입으로 인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금리 인상이 좀 빨리 올 것이다. 금리 인상 뭐 다들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을 들어가면 예금 금리가 나올 거고요. 대출 금리가 있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이자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누가 좋겠어요? 은행주 좋아하겠죠. 자, 그러면 보험주는 왜 오를까? 왜 보험주가 왜 오를까 이렇게 보시면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명보험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채권 이런 거를 대량으로 이렇게 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보험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뭐 미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 국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만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올라가 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험주로 인해서 좀 투자를 했을 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보험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냐면요, 저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내지 뭐 1, 2주 안에 슈팅이 온다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번 2분기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4분기, 4분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길게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조정 장세 있겠지만 결국 40% 이상 무조건 큰 수익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비중, 초반에 들어가는 비중은 어떻게 천천히 조금씩 사 모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험사가 왜 오를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밖에 나가가지고 외부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험에 대한 청구 건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손해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거죠. 자, 기사를 잠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집콕 덕분에 보험사 우승급, 이 기사를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기사가 왜 재밌냐면 우측에 표를 한번 보면요, 2분기 보험 손해율이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보험과 일반 보험 관련돼서 손해율이 크게는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즘 제가 봤을 때에는 자동차 보험도 4%대 이상으로 손해율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보험사는 2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실적을 그대로 이어서 3분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일단 코로나19가 계속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더 크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입률이 늘었다라고 제가 예전에 보험 관련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가입률이 늘었다. 보험 가입률이. 왜 가입률이 늘었냐면요, 아무래도 집콕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에 대한 그런 취약한 그런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2분기가 일단 실적이 좋게 나왔고 3분기 실적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트예요. 보험주가 어떤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향상이 됐는지, 2020년도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면서 계속적인 주가 회복을 해서 올라온 상태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지금 보험주 들어가도 되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 인상이 진짜 실현화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은 제가 예전에도 저한테 교육받으신 우리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입장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절대로 금리 인상은 작년 내년 말 2023년도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 제가 교육해 드릴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금리 인상 그렇게 늦춰지면은 인플레이션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거 물가 잡아야지. 왜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환율은 떨어지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금리는 벌써 바닥이잖아요. 이거 물가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금리 인상해서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빨리빨리 담아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험주 같은 경우는 높이 솟은 종목들이 있어요. 굳이 이 중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사야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 두 가지 종목을 제가 보고 있어요. 두 가지 종목. 수급이 좋은 두 가지 종목인데, 솔직히 수급량을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수급량은 굳이 제가 종목이 선정되면은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 수급량 제가 체크해서 이게 더 좋겠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 종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란톡방 들어가야 되나요? 네네.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목이 아픈데 노란톡방 입장하는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제 밑에 보이시죠? 제 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뜨실 거예요. 링크 뜨시면 링크 바로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1부 때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공략 드린다면서 가져왔고요. 2부 때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과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자한바이오가 하한가 간다, 상한가 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지금 예스24가 가고 있다, 이런 것들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은행주와 보험주가 굉장히 또 많이 올랐던 때가 있었죠. 지금 그리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다 주가는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돈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원기 전문가님이 모두 다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돈에 관련해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 환율과 주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QR코드 밑에 있는데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뜨시면 바로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김원기 전문가님이 최근 수익률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교육대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네. 네, 교육대 수익률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일단 교육할 때 최근에 이 종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에이스 침대를 제가 교육때 설명을 한번 어제 드렸어요. 상한가 갔잖아요. 어제 상한가 갔죠. 그런데 교육때 받으신 분이 몇 분이 사셨어요. 사셔가지고 수익 인증을 저한테 따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실적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막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 반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에이스 침대 시장 브리핑 보면 실적은 좋은데 이 실적이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그러면 분기 실적 발표 때를 보세요. 그때 보면은 실적에 대한 영향을 조금씩 받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 이렇게 실적에 대한 영향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때 실적에도 크게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종목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알체라라는 종목 있잖아요. 메타버스. 네. 우리가 메타버스 알체라라는 종목을 추천을 할 때 어떻게 추천을 했냐면, 메타버스가 우리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허무맹랑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원님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메타버스가 안 좋다라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자마자 슈팅하고 우린 수익 청산하고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메타버스 그대로 쭉 추락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메타버스랑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와르르르르 이렇게 떨어졌고요. 이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보험주가 좋다 아니면은 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뭐 이런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많이들 사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좋은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야 매도 사인을 또 따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추세라는 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바뀝니다. 주식시장은 내일도 바뀌고요, 모레 또 바뀌고, 시장 따라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에 악조건들도 생기고 더 좋은 호재들도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톡방에 입장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 침대만 봐도 그렇죠. 네, 네.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그리고 네. 대북에 이제 지원을 해줬다 그렇죠.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마감을 해줬는데요.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는요, 상한가에 따라갈 수도 있었고 오늘 팔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또 안전하게 수익 매도 상한가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매수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입 라인 그리고 청산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가 모르고 그리고 나는 종목 찾기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김원기 전문가님이 일주일에 2번 있는 교육으로 여러분들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밑에 보이시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뜨시면 그대로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이렇게 에이스 침대 같은 강한 종목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에이스 침대 같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에이스 침대가 상한가가 한번 갔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데 눌림목 매매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바로 종목 드리니까요. 샵 3989로 종목 요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종가쯤에 눌림목 종목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문자로 종목 받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문자로 실제로도 장중에도 받고 종가 매매도 문자로 받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 문자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는 건가요? 오늘은 좀 뭐 굳이 제가 늦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자로 바로바로 전송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를 좀 많이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은 그냥 계속적으로 사 모아가면서 좀 안전하게 매매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막간에 종목 하나만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냥 네, 공개해도 뭔데요? 되나요? 뭔데요? 제가 예전에 교육할 때도 NC소프트 관련돼서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지금 대형 기술주들 또는 대형 뭐 플랫폼주들 위주로 좀 많이 빠진 것들 있죠. 자, 이런 종목들 하나씩 담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NC소프트를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을 때는 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NC소프트 좀 더 하락하게 되면은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가격 78만 원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75만 원대까지 좀 내려와서 다시 반등을 하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혹시 뭐 게임 중에 리니지라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리니지 W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이번 달이죠.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출시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나오면 네오위즈 홀딩스 있죠. 네오위즈 홀딩스에서 블레스라는 PC 게임이 동시 접속자 수가 7만 명 이상 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받으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 NC소프트는 예전에도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게임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 고점을 뚫고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중국에 있는 뭐 파노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게임주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그 게임주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폭넓게 보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한 섹터에서 어떤 사업력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리고 리니지 W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주가 상승의 슈팅의 기회를 좀 엿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단가가 비싸니까 부담이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한 종목당 뭐 100 얼마씩 이렇게 다들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적게는 몇십만 원씩 하시니까 한 주 정도는 사서 두고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 한 주도 못 사면 어떡해요? 한 주 못 사시는 분들은 제가 싼 걸로 다른 걸로 빠르게 해서 80만 원을 만들어 코인도 드려야죠. 아니고. 아우 어쩔 수 없죠. 예. 아, 그러면 네. 만약에 이렇게 NC소프트 같이 약간 좀 비싼 종목들 매수하시고 싶은데 이제 조금 돈이 없다 네. 하시는 분들은 또 저렴한 종목들도 많잖아요. 저렴한 종목 네. 많죠. 네, 그런 많으니까. 종목들 알려드린다고 하시니까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잡아드리기가 어렵고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진입 라인 알려드린다고 하십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예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뜨시면 바로 입장해 주셔도 좋고요. 샵 3989로 종목 요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가져온 종목들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오늘은 끝났어요. 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 상승과 하락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